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건강한 피부, 건강한 여름 피부나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돼지 껍데기를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 돼지 껍데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결국은 이 피부가 좀 고와진다고 많이 먹는데, 그 돼지 껍데기 속에는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콜라겐이 이 피부를 탄력 있게 또 만들어주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돼지 껍데기를 먹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돼지 껍데기 속에는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콜라겐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들 그 연골 있죠, 연골 성분이 또 콜라겐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할 때도 이 돼지 껍데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돼지 껍데기 속에는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살이 찔 염려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머 돼지 껍데기를 어떻게 먹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또 관절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피부나 건강에 대한, 특히 피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없었다면 여성들은 절대로 돼지 껍데기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 되고 또 여름에는 자외선이 또 강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건강하게 이렇게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여름철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내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생활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세 번째는 한약재 중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여름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왜 미인은 잠꾸러기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로 잠을 충분히 많이 자줘야 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보호습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왜 밤새워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지잖아요. 까칠해진다는 이야기는 건조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피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건조한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도 빨리 생기고 또 노화가 촉진되고 주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부를 이 습기 있게, 피부에 습기가 가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잠을 많이 자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장 피부에 도움이 되는 잠자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근데 10시에 잠을 잘 수 있는 팔자 좋은 분들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2시에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잠자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잠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는 꼭 자줘야 된다. 그리고 잠자는 그 시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낮에 해가 비치고, 해가 비친다는 것은 양기가 이제 무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해가 비칠 때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달이 뜨고 음기가 번성할 때는 잠을 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분들은 피부에는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나빠질 수 있고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인식을 하고 피부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노건이라고 그래요. 노건이 뭐냐면 잠자는 시간, 잠자는 습관 또는 일하는 시간, 일하는 습관이 일정치 않거나 올바르지 않을 때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노건인데, 병인 중에 노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적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는다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하게 되면 위장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위장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그 위장은 이 경락을 따라서 얼굴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얼굴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속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 뭐가 많이 나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얼굴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건과 식적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먹는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천천히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좋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렇게 까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빨리 보습크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르는 것이 이 피부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외선이죠. 그래서 어린이 할 거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기본적으로 항상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니까, 우리 피부에는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이 어린 아이일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탱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이고, 두 번째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은 요즘에 성형외과에서 필러의 재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젊은 사람들은 이 피부에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탱탱하고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물질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노화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도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러한 물질들이 빨리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외선이에요. 그 자외선에 대한 차단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시골에서 이 이제 이렇게 농부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농부들. 그런 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굉장히 주름이 깊게 패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광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일하시다가 또 땀이 나니까 세수하고, 아침에 선크림 바르고 나오더라도 또 땀이 많이 나니까 도중에 내까지 세수도 하고 또 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굉장히 깊고 큰 주름들이 얼굴에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광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철에 이렇게 햇볕을 많이 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피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품으로 나온 팩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나는 자연적인 요법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팩을 하면 좋은데, 어떤 팩이냐면은
이 알로에 있죠, 알로에. 알로에 겔 요즘 팔잖아요. 그 알로에 겔을 이 얼굴에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 요즘에 그 이렇게 마스크 모양으로 된 시트지 있잖아요. 그 팔죠, 그것만. 그걸 사가지고 그 시트지를 이 녹차 우린물, 그러니까 녹차 우린물도 괜찮고 뭐 티백도 괜찮아요. 그 녹차 우린물에다가 그걸 담궈요, 시트지를. 담궈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그 알로에 겔을 바른 얼굴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요. 붙이고 2차적으로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알로에 겔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피부가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비싼 거 사가지고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름철에 피부 미용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밥을 먹는데 율무가 들어간 밥을 지었어요. 율무가 들어간 밥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율무가 들어간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인데 거기다가 감자를 숭숭숭 썰어 놓고, 또 마늘을 많이 다져가지고 놓고, 저녁 먹는 시간이라 군침이 돌죠.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율무밥과 함께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오렌지를 몇 조각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속에 지금 음식이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율무가 들어갔죠. 그죠? 두 번째, 된장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마늘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번째, 감자가 들어갔어요. 다섯 번째, 오렌지가 들어갔어요. 그죠? 오, 여기 쉬워. 그죠? 5가지예요. 꼭 장사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 5가지가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율무. 율무는 한약재 이름으로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한약재에서는 이 태음인들이 많이 쓰는데, 굳이 뭐 꼭 태음인들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다 써도, 다른 체들이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먹게 되면. 보통 그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이 이 율무를 많이 먹게 돼요. 한동안 율무차가 비만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먹었죠. 굉장히 열풍적이었어요. 근데 효과를 본 사람들은 태음인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효과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피부는 좀 틀려요. 또 피부는 웬만한 분들은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율무는 기미, 주근깨, 또 노인성, 물사마귀. 왜 쥐젖이라 그래야 노인들밖에 막 하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꾸준히 먹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고와져요. 먹는 거예요. 고와지고 속도 많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잘 나와요. 원래 변비가 심해지면 피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미, 주근깨, 노인성, 물상하기, 여드름. 오, 너무 좋은 음식이죠.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율무 넣어서 먹어야겠죠.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 주 성분이 뭔지 아세요? 되게 많이 알려진 건데, 마늘 주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알리신. 근데 이 남자들이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양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내려온 그 중국 황실에서 쭉 내려온 왕실에서 먹는 소위 정력제 이런 약들에 보면은 마늘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운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음식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찰에서는 마늘을 먹지 않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마늘이 사실은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이 피부의 노폐물 있잖아요.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나 각질 또는 멜라닌 색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피부를 맑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있는 잔주름 있죠? 잔주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좋죠, 그죠? 탄력도 생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따라서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매운맛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매운맛에 민감하거나 먹으면 속이 쓰린다고 하는 분들은 살짝 볶아서 먹으면 됩니다. 효과는 떨어져도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자예요. 감자에는 비타민 뭐가 들어있을까요? A, B, C, D, E.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람처럼. 레몬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근데 감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에. 그리고 무기물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염소나 인이나 황이나 이런 그 무기물질들,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미네랄이 많이 있다, 비타민 C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독작용이 있는 거예요. 인체, 노폐물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이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습진이나 알러지 있죠? 이 습진이나 알러지 같은 데는 감자를 갈아가지고 폐기해주는 거죠. 몸에 습진이나 알러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분 중에 한 분의 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감자 한번 갈아서 한번 붙여보시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알로에 이야기했는데 그 알로에도 이 햇볕에 이제 그 자극받은 피부를 이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감자도 이 햇볕에 너무 많이 쬐가지고 화끈거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그 집에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된장. 된장. 예전에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된장이 알칼리성 음식이기 때문에 벌 독은 산성이거든요.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어디가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된장 바르잖아요. 그죠? 친구랑 놀다가 돌 맞고 왔다가 된장 바르고. 그죠? 그죠? 강아지에다가 된장 바르고. 어쨌든 된장에는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높일 염려가 없으면서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변비에도 장이 굉장히 좋아지죠. 발효식품이 더 그렇죠. 이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고요.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이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 피부 저항력을 높여주고 피부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된장찌개에다가 감자, 마늘 넣어서 먹으면 좋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둘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렌지. 오렌지는 역시 비타민C 많이 들어있죠. 오렌지 하나에는 한 120mg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비타민 C가 하는 일이 결국은 해독작용을 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곱게 탄력 있게 해주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오렌지를 덮고 있는 하얀 섬유질 있잖아요. 섬유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까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이 변비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 변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드럽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거. 다 변비에서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변을 봐줌으로 해서 밑에서 확 풀어주면서 열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딱 막혀가지고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예. 솟구쳐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약을 쓰지 않더라도 된장이나 아까 말한 오렌지나 뭐 율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시죠? 그래서 5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네. 된장, 감자, 마늘, 율무, 오렌지.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방에서 피부 미용에 쓰이는 약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염탕이에요. 염탕, 염자가 소금 염자예요. 소금을 끓이는 거예요. 소금을 끓인 물. 소금을 끓인 물이 그 염탕인데, 이 얼굴에 이 염증 때문에 이제 그 창이 생기거나 얼굴이 헐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아토피 그런 거잖아요. 그 소금을 끓여서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끓인 소금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담갔다가 솜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5번이나 6번 정도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초기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쓰라리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금 자체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 첫 번째가 염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왜 그 얼굴에 이렇게 분을 많이 여성분들은 분을 많이 하잖아요. 분칠, 그죠? 네, 분장, 그죠? 분장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변장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분장하잖아요, 그죠? 분장하는데 좀 화장품이 잘 맞지 않거나 근데 보통 요즘에는 그런 게 많지 않다고 예전에는 효과가 좋은 분일수록 이 중금속들이 많았어요. 중금속들이 납 같은 거 그런 중금속들이 수은, 납 같은 중금속들이 많이 그게 이제 피부 미백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그 분을 많이 발라서 분독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트러블이 나고 막 나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위 뾰루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잘못 바르면 그때 뭘 하냐면은 백반을 곱게 갈아서 요즘엔 곱게 갈아서 나온 백반도 있죠. 그죠? 또 이제 덩어리 나온 것도 있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술에 보통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를 말하는 겁니다. 막걸리도 술이고 소주도 술인데 보통 이렇게 피부에 쓰는 술은 청주를 많이 써요. 청주에다가 그걸 개요. 그걸 개가지고 너무 흐를 것 같이 너무 술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적당하게 점도가 있을 정도로 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백반이 그런 데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요즘에는 제품으로 연고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집에 봉숭아 물들이려고 딱 챙겨놓고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익모초. 보통 익모초는 일상적으로는 이 자궁이 냉하고 또 자궁이 염증이 있고 이럴 때 부인까지 전에 익모초를 많이 쓰죠. 굉장히 씁니다. 쓴맛이 나는데 이거를 이 익모초를 까맣게 볶아요. 까맣게 볶아서 까맣게 볶으면 이제 건조해지겠죠. 그걸 가루를 내요. 이렇게 가루를 내가지고 곱게 채로 받쳐가지고 가루를 내고 채로 받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가루가 같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수할 때 비누 쓰듯이 이렇게 좀 떠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잘 낫지 않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
요즘에 그 한방 여드름 이제 제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됐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얼굴에 이 주근깨나 검버섯 같은 게 많이 생겼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 갑자기 얼굴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이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백복령이라고 있어요. 백복령은 복령은 이 한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죠. 뭐 시장에 가면 백복령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백복령을 곱게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가지고 꿀에 개요. 개서 이제 그 부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는요, 꿀이 있죠, 꿀. 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이야기를. 늘 먹으면 얼굴이 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정말 꽃과 같은 얼굴이 한번 돼봤으면,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꿀을 자세요. 늘 자시면 꽃과 같이 아름다워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밌게 표현했죠? 동의보감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꿀이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꿀들은 제대로 된 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코스트코나 이런 데 있잖아요. 큰 그런 데 가시면 이 수입꿀 중에 호주산 꿀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워낙 대륙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꿀을 많이 생산을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꿀이 토종 우리 꿀은 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짜일 확률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꿀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율피라고 있어요. 율피가 뭐냐면 이 밤 있죠, 밤에 겉껍질 말고 속껍질 있죠. 속껍질 다 이거 깎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근데 이 속껍질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노인들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꿀에 타서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인들 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루를 내려면 이걸 싹 말려야겠죠, 그죠? 빳빳하게 말려가지고, 그래서 가루를 낼 수 있겠죠, 그죠? 빳빳하게 마른 상태에서 이제 밑속에 돌리면 달아지니까 그 가루에다가 이 꿀을 같이 합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 주름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살구시 있죠? 선전 많이 하죠. 살구 마사지. 이 살구씨가 또 이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기미를 없앤다. 그러니까 얼굴에 생긴 기미에는 살구씨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살구씨를 찧어서 가루를 내서, 이거는 계란 흰자와 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찧어서 가루를 내서 계란 흰자와 버무려가지고 잠자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택같이. 흘러내지 않겠죠, 그죠? 바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일어나서 따뜻한 술로 이제 씻는 거예요. 이게 기미에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술로 씻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배고같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저제라는 게 있어요. 대저제. 대자는 큰 대자고 저는 도야지 저자예요. 돼지. 제는 발굽제자.
돼지발. 족발입니다, 족발. 원래 족발은 산 후에 젖이 안 나오는 부인들이 먹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돼지발이 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발을 끓여서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염없이 끓이게 되면 콜라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막 그냥 계속 끓이게 되면 이게 끈끈해져요, 풀같이. 끓인 물이. 그거를 자기 전에 다뤄주는 거예요. 천연 콜라겐. 근데 여러분들 화장품 다 뭐 아시겠지만 방부제 들어있는 거 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부제를 바르고 다닌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피부가 안 상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장품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되게 길죠. 그 기간 동안에 왜 안 상하겠어요? 물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허용 함량 이내로 넣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겠지만 시험에.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건 자연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대는 자연의학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냄새는 꼭 참아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콜라겐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녹각이에요. 녹각. 이건 조금 비용이 들겠어요. 그죠? 네. 이 녹각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구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굽는 판 있잖아요. 프라이팬 같은 거 거기다가 녹각을 구워요. 노릿노릿하게 구워요. 그러면 이제 녹각에 있는 습기가 싹 빠져나오고 빳빳하겠죠, 그죠? 그거를 절구에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내서 한 번에 8g씩 하루에 2번 술로 먹는다. 이때 술은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 8g이라고 하는 8g 정도면은 찻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오래 먹게 되면 얼굴빛이 너무너무 고와진다. 그 다음에 이걸 곱게 갈아서요, 물에 개서 얼굴에 또 팩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면은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녹각이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가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여름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말씀드렸죠. 뭐 노건, 식적, 그 이외에 뭐 스킨 바르는 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알로에 가지고 팩하는 거. 두 번째는 여름철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들이에요. 5가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방에서 피부 미용에 쓰이는 약재들이에요. 천연 약재들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했다가 다만 한 가지라도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맑고 고운 여름 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